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서두에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이거 옛날 거잖아, 나 이거 뭔지 아는데, 혹은 지난 건데 뭐하러? 라고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7년 전이죠.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대중 위클리 월드 뉴스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추적해왔던 미국의 연구단체 세티가 주장했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우주선의 너비가 240km로 추정되는 초대형 우주선 세대가 명왕성을 지나 궤도 넘어 지구로 돌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의 속도대로면 2012년 12월에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 이후에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마야의 달력에 적혀있던 내용이 바로 현실이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했던 일도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특정 좌표 16, 19, 35-88, 43, 10을 치게 되면 이 은하에서 명왕성 근처에 있는 그 우주선 중 한 대가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점점 확대해가면 한 방향의 은하로 가깝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무언가 기다란 물체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게 총 3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였죠. 해서 당시에 이 좌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유명했던, 해서 사람들은 2012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이건 증명할 필요도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2019년 7월 28일입니다. 이처럼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을 땐 대부분 외계에서 온 비행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대부분은 그 목격자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항상 정부와 나사라던가 이런 곳은 그런 거 확인된 바 없다, 알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이다 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보기에 그럼 UFO나 외계인이 없나? 라고 생각이 될진 모르겠지만, 분명 저명한 학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과거에 수리적으로 사고를 해보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다만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수리적인 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외계인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 증거들 대부분 외국입니다. 영상이 촬영됐다, 뭐했다, 되게 유명한 사건들은 다 외국에 있죠. 그럼 왜 한국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을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 중엔 가평에서 보리타작을 하셨던 거기 농촌의 사진에서 다 발견됐던 것들,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뭔가 공식적인 부분으로 보였던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제보가 들어왔던 내용, 한국에도 충격적이게도 UFO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1988년에 작성된 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영국의 UFO 전문가였던 티모시라는 사람이 썼던 1급 비밀의 저편이라는 책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게 되는데, 미 국방정보국 DIA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비밀문서 내용을 일부 공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 상공에 UFO의 편대가 출현해서 대공사격을 가했는데 단 한 발도 맞히지 못한 채 거기 있는 편대가 전부 사라진 것을 기억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즉, 청와대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서 대공포를 쏘았는데 한 대도 못 맞췄다는 거죠. 그 비행물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대공포를 정말 다 피해간 걸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청와대 UFO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기록문서라고 적혀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런 책 내용에만 적혀 있으면 아마 믿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면 본 사람도 있어야죠. 청와대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다 살고 있죠. 그렇게 대공포를 쐈다의 정도면 사람들, 시민들이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목격담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700만 명입니다.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700명 정도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일단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봤던 목격자다. 과연 가능일지 아닐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6년 당시 10월 14일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UFO를 봤다. 안모 씨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김포에서 가양동 지역으로 약 12개의 빛이 고른 간격으로 일정 반원을 그리면서 점점 서울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대공포를 밑에서 계속 발사를 하고 있었고, 대공포를 쏘면 멈췄고, 다시 안 쏘면 다시 움직여서 또 다시 쐈다. 2번 쐈다고 합니다. 대공포를 2차례 한 40번 정도 발포한 것으로 본인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봤던 기억을 그림으로 그리십니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700만 명 정도가 이걸 알고 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도 존재한다.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나온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이었습니다. 뭐냐면 신문 기록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 기록이었는데 당시에 1976년 10월 14일 밤 6시 19분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서울 시내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 현재는 이제 수도방위사령부라고 부르죠. 당시 수도경비사령부의 예하부대가 위협 사격으로 대공포를 발사했다. 그게 6시 19분 첫 번째 발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2차례 보이시죠? 30분 후였던 6시 40분 다시금 그 정체비행의 물체가 수도권 비행 금지구역을 침범해 다시 한번 수도경비사령부의 예하부대가 대공포로 위협 사격을 했다. 그리고 서울 시민 약 700만이 목격 및 인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에 나왔던 내용들이 하나씩 다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일까요?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에이 거짓말. 어디 근거가 있네? 에이 그래도 설마. 근데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 에이고 그냥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또 하나 증명이 나옵니다. 라디오 매체였습니다.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인 이수만 씨가 진행을 했던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였는데,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던 이수만 씨가 서울 상공에 괴 비행체가 여러 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대라고 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목격자 분은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디오에서도 분명히 나왔다. 근데 이 이후에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나왔던 신문 기사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 12대로 보였는데 9대다 라고 발표하고 나중엔 9대가 아니라 1대다. 소속을 알 수 없는 비행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발표를 다시 하루 만에 뒤바꿉니다. 확인해보니 미국의 노스웨스트 화물기 보잉 707 항공기였다. 항로착오로 인해서 서울로, 원래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항로착오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공포를 발포한 것이다 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책도 출간이 됩니다. 76년 이전에 서울 수도권 비행 금지 구역에 잘못 들어왔던 비행체에 대해 대공 사격이 가해진 건 벌써 4번이나 과거에 존재했다.
UFO 컨택트라는 책의 내용이었고요. 그 조사 내용에 보게 되면 1980년 3월 말에도 팀 스프리트 작전 훈련 기간 동안에 당시 이승배 공군 대령이 전투기를 몰다가 봤다라는 증명까지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로 UFO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청와대 UFO 미스테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하게 누군가 목격했다. 에이, 거짓말이지. 책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이 이상한 책이지. 그런데 이건 언론, 라디오, 그리고 목격담, 기록, 모든 증거가 함께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꼭 밝혀주세요. 확인해주세요. 정말 이게 UFO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 미스테리의 궁금증을 하나씩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사실일지 말이죠. 저희가 그동안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봤던 목격담이다라고 얘기하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영상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대부분들은 옛날 영상이고 편집되거나 가짜인 영상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영상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때 당시 영상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 재현입니다. 실제 영상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 늘 명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제가 말씀해드린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 오, 이거 진짜 특이하다, 신기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 내용들을 증거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명칭이 다릅니다. 자, 이 사건의 명칭이 청와대 UFO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들었던 목격, 기록, 언론, 라디오는 전부 청와대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 청와대를 직접 언급한 게 없습니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영국의 UFO 전문가라 불리는 티모시의 저서 비밀의 저편에서만 청와대 위에 나타났고 거기에 대공포를 쐈다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위에 읽었던 걸 다시 읽어볼 테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상공의 UFO가 한데 출연에 대공사격이 가해졌으나 단 한 발도 맞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을 기억한다라는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한 번 쐈는지 두 번 쐈는지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그냥 기억한다라는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즉 출처라는 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냥 그랬다더라. 세계에 있는 UFO 그 중에 한국이 이게 있다더라. 그거 하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UFO라고 얘기한 건 여기가 답니다. 이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목격담부터 라디오, 신문 모든 매체는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서울 상공. 자, 그럼 의심점이 듭니다. 서울 안에 청와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울이 곧 청와대는 아닙니다. 이 둘을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비밀의 저편이라는 책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76년 사건을 언급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 둘은 같은 사건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가 깨진 겁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영국의 미스테리 작가 티모시와 관련되어 있는 신빙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진실일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가치, 이 사람의 책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얼마만큼일까? 그 사람은 자신 자칭 UFO 전문가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책을 내고 있는 미스테리 작가입니다. 세계에 있는 미스테리한 현상들, UFO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모아놓은 정도에 대한 내용이지요. 과거에 거짓말로 밝혀있는 내용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내용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달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 달에 외계인 기지가 있는데 달에 착륙을 했더니 바로 외계인이 위협을 가해서 곧바로 돌아왔다. 근데 이 내용을 CIA가 은폐하고 있다. 티모시의 주장이 아닙니다. 닐 암스트롱이 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암스트롱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티모시의 생각이고 티모시의 주장입니다. 왜냐면 CIA, 나사, FBI가 은폐한다. 그러면 영원한 음모론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UFO 컨택트, 한국에서 쓰신 겁니다. 이분도 UFO 전문가라고 해서 쓰셨던 책인데 이분도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셨습니다. 뭐였냐면 여기 내용에 아까 언급을 해드렸죠. 76년 이전에 그때 당시에 이 안에서 계속적인 대공 사격이 있었다. 이전에도 4번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어디서 따왔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76년도에도 1년에 총 4번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AP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잘못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럼 우리는 티모시의 주장 그리고 그걸 봐서 그대로 긁어왔던 책의 내용을 믿을 만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우리의 의심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UFO, 이제 청와대 UFO라는 그 프레임에서 청와대 UFO를 드러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실제 사건이었던 서울 상공에 나타났던 그게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죠. 이제 그걸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당시 공식적인 신문 기록을 살펴봤는데 매일경제,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10월 14일 서울 상공에 대공포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대공포를 쏘았다는 거죠. 근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공포의 영향으로 노점상 여성 한 분이 15일 날 사망했다. 부상자는 31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85만 9천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게 14일 신문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14일 오후 6시 12분 첫 번째 위협 사격을 했을 때 위치는 서대문구 응암동, 녹번동, 역총동 일대이며 유탄이 떨어졌다. 대공포를 쐈으니까 유탄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30분 정도가 또 지났던 6시 39분 두 번째 발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엔 용산구 이태원동, 보광동 일대에 유탄이 떨어져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사건 다음 10월 15일 국방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 항공기는 NWA, 즉 노스트웨스트 항공 소속 보잉 707 비행기 902호 화물 전세기였으며 항로 착오로 인해 수도권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해서 수도경비 사령부의 예하부대에서 위협 사격을 가했다. 해서 나중에 항로를 바로잡아 회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국회의원 이제 내부 회의에 소집이 됩니다.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왜 났냐면 민간인이 다쳤습니다. 여기선 이게 문제였던 거죠. 대공포를 발사했는데 맞추지도 못했고 대공포를 100발 정도를 발포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았다. 어떻게 경고 사격인데 100발을 쐈느냐라는 당시에 문제의 질책이 나왔고 국방부 차관과 합참 본부장은 잘못을 시인하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일에 다시 한번 정정 보도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김포공항 관제사의 레이더 유도의 판단 착오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 이후 그 책임으로 김포공항 감독 관제사는 감독 업무가 정지됐고 위에 있던 관제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합니다. 그 이후의 신문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사망자 1명에게 조의금 300만원과 장례비 50만원, 총 350만원을 지급했고 부상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건에서 청와대 UFO라는 걸 싹 떼고 나면 서울 상공에 당시 76년 10월에 난리가 났던 건 사실인데 위에 나타났던 물체에 대공포를 발사했다가 100발 정도를 발사했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스테리한 네 번째 일이 있습니다. 아니, 라디오가 들렸다면서요? 라디오에서 얘기했다면서? 라는 이야기.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이수만 씨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인맥 부족이겠죠. 제가 어떻게 회장님이라고 불리니 거기하고 인맥이 아무것도 없어 직접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 찾아봐야죠. 그가 진행했다고 하는 라디오가 정말 있었을까?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당시 라디오 방송 이름은 비바팝스였습니다. 비바팝스에 대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비바팝스에 대한 방송 시간을 확인을 해봤는데 저녁 7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입니다. 이러면 무언가 여러분은 눈치가 하나 채지십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지요. 위에 대공포 발사한 시각이 6시 19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 40분에 두 번째 발사를 했지요. 시간 차이가 약 1시간 정도가 납니다. 1시간 뒤에 생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방송을 이수만 씨가 당시에 시작을 하면서 서울에 이런 대공포 발사가 있다더라 이 정도의 언급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확인 괴 비행 물체가 나타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난 불빛을 봤어. 9개 정도의 불빛이었어. 어떻게 9개의 불빛이 나올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멘트에 주목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고른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퍼진 불빛이었다. 당시 목격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대부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에서 나오는 불빛이 여러분은 몇 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보잉 747기의 도면입니다. 보시는 엔진 추진체 4개에서 나오는 불꽃, 고른 불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하늘을 보시면 비행기가 이동할 때 비행기 자체에서도 계속 불을 깜빡입니다. 밑에서 그리고 상공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깜빡이는 불빛까지 최소한으로 잡아도 6, 7개입니다. 몇 개 더 있었잖아요. 대공포 불빛도 무시할 순 없죠. 대공포가 발사된 것도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고른 간격, 당연히 비행기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니 고른 간격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이 미스테리와 관련되어 있는 5가지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겉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청와대 UFO를 떼고 나면 그 안에 남는 건 서울 상공에서 발포됐던 대공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그걸 뚜껑을 열고 나면 그 안에 있던 보잉 비행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 청와대 UFO 사건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관제사의 판단 착오 더하기, 정확하지 않은 관측, 지시, 그리고 육안으로 관측했다라는 것. 육안으로 보이니까 대공사격을 했다는 거죠. 해서 생긴 문제는 민간인이 다친 겁니다. 엄청난 문제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비행물체, 비행기였습니다. 보잉 707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격추도 못 시킨 겁니다. 100발이나 발사했는데 말이죠. 국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 대응할 때 대충 했다는 거 둘, 그리고 더불어 민간인이 다쳤다는 거 셋. 여기에 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여론이 그대로 잠재워집니다. 두 번째 결말입니다. 증거라 판단되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입니다. 서울 상공에 있던 문제를 영국의 미스테리 작가 1988년에 나왔던 그 책의 내용들,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청와대 UFO, 이건 UFO가 맞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서울 상공에서 발생한 국가적 방위체계 문제, 더불어 일반적인 시민이 다친 내용을 부각시키지 않고 다른 쪽의 시선으로 돌려버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인 겁니다. UFO는 신기하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청와대 UFO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라 판단이 되십니까?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프레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왔던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실이었던 건지 말이죠.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건 프레임을 좀 바꿔야 돼요. 일단 뭐 미스테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티모시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에 청와대 상공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그거는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와 서울 상공에서 벌어진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거 보잉 707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뭐 비행기가 넘어온 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봤던 부분은 UFO가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그래서 그거는 아시다시피 서울 상공이었고 청와대 근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 상공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그 부분은 어쨌든 대공포를 쐈지만 그걸 격추를 못 시켰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건 뭐 봤을 때는 이건 아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그쪽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건 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미스테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쪽은 티모시가 주장하고 있는 뭐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났다, 그쪽 프레임인데, 여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런 기억이 있다를 썼어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다, 그런 기억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서 그건 된 거고, 지금 이쪽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해서 일단 당시에는 이걸 이제 사건 쪽에, 지금으로 따져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예요. 갑자기 위에서 어떤 서울 상공으로 이제 비행 금지구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대공포를 쐈는데 아무것도 못 맞추고 일반적인 시민만 다쳤다는 거죠. 그럼 난리가 나죠. 그게 UFO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UFO다 뭐다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정말 이건 난리가 날 사건인 거예요. 누가 쐈냐, 어떻게 쐈냐, 어디다 쐈는데 못 맞추냐, 쐈는데도 못 맞췄냐. 아시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쐈는데도 못 맞추면 난리 나요, 이거.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거에 대해서 뭔지도 판단을 못했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민간인이 다쳐버렸어요, 쐈는데. 차라리 그게 뭐 북한에서 넘어온 비행기여서 그걸 뭐 괴멸시켰다 뭐 이렇게 되면 뭐 국가를 지키기 위해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맞추지도 못하고 민간인 피해만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넘어온 거라서 당시에는 좀 일이 커졌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뒤에 당시 청문회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청문회가 열렸고, 당시 노스웨스트 항공에 비행 항적 기록표가 전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진짜로 잘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동해야 되는 걸 관제사가 잘못 얘기해 준 거예요. 위치에 대한 부분을 잘못 얘기해서 서울 상공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잘못 들어왔다가 돌다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두 번 들어온 거예요, 총. 잘못 들어와. 그래서 위치가 다르게 찍힌 거라서 그것까지 이제 보고서가 넘어가서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참까지 다 부르고 국방부 차관 불러서 난리가 나서 이제 막 말 커지고 했던 내용이에요. 당시에 이제 항공 기록 다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정말 헬파티가 터진 거예요. 진짜 헬파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뭐 관제사도 정상 아니었고, 뭐 항적 잘못 얘기했고, 그거 잘못 봐서 대공포 날렸고, 그리고 또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날리고 막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뒤에 막 민간인 다 다치고 막 이렇게 된 거라 일이 컸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UFO라는 걸로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매우 컸어요, 내용 자체가. 왜냐면 사람이 다쳤죠. 사람이 한 명 사망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였었죠. 네.